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스크의 분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시험에 매일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 아니면 매년 나온다는 거예요. 매년. 어떻게 나오냐? 한 8가지 되거든요. 8가지 할 때 비교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얘를 순수 리스크, 투기 리스크, 객관적 리스크, 주관적 리스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순수 리스크, 투기적 리스크, 객관적인 거, 주관적 이렇게 짝을 이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순수나 들어가면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근본적인 거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리스크가 대비되는 거, 순수 리스크에 대비되는 거, 투기적 리스크. 그리고 얘가 뭔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사망 질병은 무슨 리스크냐 이렇게 나오거나 다음 중 설명하는 건 뭐냐. 대부분 순수 리스크 나오거든요. 가로쳐놓고 이렇게 가로쳐놓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사망 질병 이런 게 있다. 다음에 설명하는 리스크는 1번 순수 리스크 계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무슨 리스크냐 이렇게 나와요. 있죠? 그래서 외울 때 대비해서 외라. 그냥 리스크를 아까 뭐라 그랬죠? 안 좋은 거, 우리가 하는 거 리스크 상방하고 하방이 있는데 우리 하방만 얘기하니까 위험하고 똑같네. 거기서 제가 하방 리스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방 리스크만을 순수 리스크라 부르자. 보험에서 리스크는 뭐예요? 위험이잖아. 위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보험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그걸 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니까 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는 보험에서 리스크는 그냥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손해만 본다. 그래서 순수 리스크는 우리가 아는 위험이구나. 위험. 그래서 이익 발생이 없고 손실의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손실의 가능성. 그러면 여기 뒤에 그러면 얘랑 대비되는 게 이제 투기 리스크잖아요. 얘는 이익도 있네. 그러면 얘는 하방만 있는 게 아니고 상방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실적으로 실무가 아니고 일반 생활에 쓰는 리스크. 주식 리스크가 크네. 그때 이걸 쓰겠죠. 손해도 보지 마. 이익도 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실 가능성에 있는 거고 최선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항상 손실의 기회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익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방 리스크 그냥 위험 그러니까 순수하게 위험만 그러니까 이익의 기회가 없네. 거기 뭐가 있냐면 사망, 질병, 화재, 자동차 사고, 각종 재해. 그때 요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그 얘기를 자동차 사고 나면 학교 안 가는데요. 저한테는 이익인데요. 막 그래요. 그렇죠? 이익인가 그게? 그렇게 따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사고 나면 손해만 입잖아요. 그거 이런 것들.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손실의 정도를 미리 예측한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또 나와요. 뒤에 가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거예요. 숫자가 커지면 우리가 예측하는 저기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과 실제 값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우리 주사위 얘기할 건데 그냥 주사위를 딱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이 뭐예요? 6분의 1 하는 사람 와서 던져봐요. 안 나와. 나올 수도 있지. 6번 던지면 1번 나오겠죠.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번 던지면 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10번 다 나올 수도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거 뭐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횟수를 늘리는 거야.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하면은 6분의 1만큼 일이 나온대요. 한번 해봐요. 하란다고 또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대수의 법칙이에요. 숫자가 커지면 우리가 예측한 거 있잖아요. 예측한 거하고 실제 나오는 게 똑같아진대요. 똑같지는 않고 그 정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요거 체크.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험 나오는 게 아까 이렇게 나오고 비교하는 거 나오고 다음 중 보험 가입이 가능한 리스크로만 묶인 것은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나와요. 보험이 가능. 얘는 우리가 아는 위험이잖아요. 왜냐 질병, 사망, 질병, 화재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올해, 내년에, 10년 후에 그걸 다 통계해가지고 올해 몇 명 났구나. 그러면 예측이 10년치 데이터가 이 정도니까 올해는 이만큼 나겠다.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산 리스크와 배상 책임 리스크 이런 게 있다. 됐죠? 그래서 얘의 반대말 투기적이에요. 투기적 리스크래. 얘는 하방도 있는 게 아니고 상방도 있다. 그래서 손실의 가능성과 함께 이익 가능성. 순수는 이익 아니에요? 손실. 얘는 이익도 있네. 이익. 그렇죠? 이익. 제일 대표적인 게 도박이죠. 도박 리스크. 상하 경영 리스크, 유가증권, 부동산, 투기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다. 영향이 일부 사람에게만 미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대수의 법칙의 적용도 쉽지 않다. 도박을 하면 간단하게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정선이나 막 이렇게 필리핀인가? 바닐라 막 이런 데 이제 마카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대수의 법칙 그럼 많이 하면은 본전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이 할수록 재산을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 개인적 일부에만 미치고 사회 전반에는 미치지 않는데요. 뒤에 가면 근본적인 거 이제 체계적 위험이 있거든요. 막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요거는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하면 돼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안 나오고 얘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얘랑 묶어서 비교하는 거 나오고 얘 단독으로 거의 안 나오고 그냥 투기적 리스크 상방도 있다. 원래 하방만 있어야 되는데 상방도 있다. 그렇게. 객관적 리스크, 주관적 리스크. 객관적이다. 되게 객관적이다, 넌. 넌 너무 주관적이다. 무슨 뜻이에요? 객관적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거. 주관적이야. 네만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너의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똑같아요. 리스크를 어떻게 했냐면 사회 전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렇게 하는 리스크가 있고 아니면 너의 마음 막 이런 것들. 이게 주관적 리스크.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객관적 리스크는 통계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리스크. 다 아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두 번째,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 사이로 정의한다. 됐죠? 리스크에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죠? 다수의 동질 리스크를 결합하여 리스크 발생 가능성, 확률 계산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말은 어렵지만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누가 측정이 가능한 리스크잖아. 이거는 이 정도 분석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얘를 생각하면 돼. 얘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주관적 리스크는 너의 마음속 그걸 생각하면 돼. 얘의 반대구나.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관찰 리스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 차이가 줄어들어 손실에 대한 예측이 보다 정확해진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하나 써요. 보험에 가능한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면 얘겠죠. 보험 들 수 있는 게 객관적 리스크다. 그건 주관적 리스크는 개인의 정신 상태나 마음가짐 이런 거는 불확실성. 불안해. 보상해줘. 그런 거. 통계적 방법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개인의 위험에 대한 인식하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얘하고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면 얘 반대니까 객관적이니까 객관적으로 나오는 위험이구나. 얘는 주관적으로 너의 속마음 같은 거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보험에 들 수 있는 건 얘겠죠? 체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특정 리스크와 근본 리스크. 특정 리스크는 한 개인, 너 하나, 그 하나, 마음가짐이 아니야. 그냥 손해가 위험이 이 하나, 국한된 거 이렇게 위험이. 속마음이 아니에요. 아까 주관적 리스크 틀린 거예요. 얘는 특정됐어. 위험이 얘한테만 있고, 얘한테만 있고, 얘한테만 있네. 그 얘 반대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사회 전체, 전쟁 같은 거 이런 것들. 아니면 인플레이션, 아니면 경기, 실업, 막 이런 것들. 전쟁이 제일 대표적인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아까 순수 리스크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여기는 여기 나오는구나. 순수 리스크 모두 포함된다. 그러니까 보험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릴까 봐. 헷갈릴까 봐. 아까 전쟁하고 그건 순수이기 때문에 보험 된다면요. 측정이 돼서. 보험은 가능한데 보험 돼요, 안 돼? 안 되지. 왜? 보험 드는 순간 사고 났어요, 만약에. 보험에서 망한다 그랬죠. 왜냐? 거대 위험이니까. 그렇죠? 전쟁 났는데 사람이 총 쏘고 막 사람이 죽었어요. 1명 죽어요? 2명 죽어요? 10명 죽어요? 모르는 거예요. 몇천 명 죽을 수 있고 몇만 명 죽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걸 확인하러 가야 되잖아요. 보험사 직원이. 손해사정하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갖다 총 맞으면 못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그냥 개념을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표로 이렇게 딱 해줄 테니까 요거 그냥 자, 요거 다시 특정 리스크, 근본적 리스크는 어떻게 돼? 개인적인 사고 당사자에 국한되거나 제한다 보면 손실을 초래한다. 마음가짐이 아니고 그냥 사고가 너한테만 하냐, 너한테만 하냐, 너한테만 그거야. 화재, 사망, 부상, 그죠? 순수 리스크에 가깝다. 아까는 그죠? 순수 리스크. 왜냐, 얘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네. 화재, 사망, 부상 없겠죠? 학교 안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부상당하면 예측과 통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특정 리스크에 대한 손실을 대체로 민영보험 활동으로 대비할 수 있다. 국한되니까 민영이 뭐냐면 우리 사보험, 우리 실비 보이잖아요. 실비, 안보험 이런 것들 개인보험 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시죠? 이때 보험을 들 수 있다. 가입 가능하다. 근본 리스크는 얘한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사회 전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실업 이런 것들, 전쟁, 내란, 정신적 편견 막 이런 것들 발생한다. 근본 리스크는 투기 리스크와 순수 리스크를 모두 포함한다. 근본적인 큰 거. 다수 또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초래하고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하다. 손해가 너무 커서 제야 분야의 전체적인 리스크 또는 불리는 시장 리스크와 개념이 유사하고 사회보험 우리가 아는 사회보험 국가에서 해주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기 너무 크니까 사회에서 해주는 거야. 사회에서. 근데 이거 사회보험 우리 거야 아니에요. 우리 시험보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회보험. 대표적인 게 4대 보험. 직장 다니시는 분 다 할 거예요. 그 몇 프로? 15% 뛰어가나?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월급을 타면 몇 프로 가지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 그래서 다 가지가 이렇게 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해야 된다. 자, 이번엔 정적이냐 동적이냐. 정적인 건 사회 현상과 상관없이 이렇게 있는 거, 동적인 건 막 움직이는 거. 유행 있잖아요. 유행처럼 막 바뀌는 거예요. 그건 측정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정적 리스크는 사회 현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리스크, 자연 상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원인을 그 원천으로 한다. 개인 또는 사회에 초래한 손실을 초래하고 예측과 통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순수 리스크와 특정 리스크가 유사하다. 그러면 보험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 자연현상 이게 뭘까요? 이러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할 때 정적 리스크하고 동적 리스크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세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 리스크, 투기적 리스크. 그래서 만약에 순수 리스크나 투기적 리스크 나왔을 때는 자연현상? 그러면 순수 리스크에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정적 리스크하고 동적 리스크 나오면 정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위험이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정적, 이쪽으로 보면 순수. 그렇죠? 이쪽으로 보면 특정. 그렇죠? 아니면 이쪽으로는 근본. 다 관점에 따라 틀리니까 헷갈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트로 하라고. 반대로. 그러니까 객관적이냐? 그럼 주관적이네. 근본이냐? 특정이네. 얘도. 정적이네. 얘는 동적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적 리스크는 사회적 현상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 이렇게 이렇게 유행하는 거. 그래서 정적 리스크는 사회 현상의 변화에 관계없이 존재하고 자연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원인을 그 원천으로 한다. 개인 또는 사회 손실을 초래한다. 예측과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순수 특정 리스크 유사하다. 지금 할 거는 보험을 들 수 있는 거, 보험 가입이 가능한 거, 정적 리스크, 순수 리스크, 특정 리스크. 다음은 동적 리스크는 사회적 현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 그래서 사회적 이익이나 손실로 나타난다. 또 원인은 다양한 규칙 없이 발생하므로 그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적 통제가 불안하다. 불가능하고 근본 리스크와 유사하다. 크게 전반적으로 크게.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한 8가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보고 그 유형이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도 내고 막 저렇게도 내고 막 그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아 이렇게 냈구나 이렇게 냈구나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실 거는 그냥 얘 두 개. 만약에 정적 리스크 나오면 동적 리스크 걔를 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를 보고 자연현상 이게 자연현상은 이게 동적이야? 정적이야? 근본이야? 뭐 이러면 머리 아파요. 그냥 구분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사람의 마음가짐 뭐 이런 것. 됐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얘가 1번 아니면 제가 1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1번부터 40번이잖아요. 같은 문제도 쉬운 게 앞에 가면 그 시험에 되게 쉬워 보여요. 자신감 있는데 어려운 게 앞에 가 있죠. 와, 환장해요. 왜냐? 미련이 계속 남어. 1번에 대해서 어렵잖아요. 2번 풀 때 스트레스가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걸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2번, 3번은. 근데 1번 딱 쉬운 거 딱 나오면 가벼워져요. 그거 딱 보면은 위에서 보게 돼요. 이거? 이거네? 이건 이렇게 되는데 어려운 게 위에 딱 있잖아요. 갑자기 길이가 이만한 게 뚝 1번에 가죠. 그 시험은 진짜 어렵게 느껴져요. 특히 계약법에서는. 뭐 판례가 앞에 나가. 거의 안 그래요, 요새는. 그러니까 판례가 30번 이상 나오고 앞에는 짧게.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손사 일어나면 요게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흡연. 어디 갔지? 이런 거. 흡연. 이게 무슨 위험이냐? 해저드냐? 손인이냐? 막 이렇게. 다음 중 해저드인 것은 1번 뭐 흡연 뭐 이런 것. 태풍, 자동차 사고 막 이런 것. 이런 것들을 골라라. 이런 거 쉬워요. 이런 거. 자, 이제 리스크를 구성한다. 그럼 리스크를 뭘로 보냐? 일단 리스크의 정의는 아까 손실의 가능성 내지 불확실성 아니면 노출된 대상 아니면 원인 아니면 결과냐 위험한 상태 이걸로 구성을 한대요. 리스크를. 그럼 우리가 보는 리스크는 뭐예요? 위험이라는 게 뭐 위험? 어떤 걸 위험이라고 그래?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너무 추상적으로 질문해 버리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개념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붕붕이가 있어요. 붕붕이가 이렇게 붕붕이가 딱 있을 때 얘는 미끄러워 이게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워. 쭉 벽인데 꽝 부딪혔어. 붕붕이 찌그러진 거야. 이거 차예요. 이거 됐죠? 이 상태 이렇게 됐죠? 이 상태. 자, 요 상태예요. 뭐냐면 차를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쭉쭉 미끄러져 가지고 벽에 빡 부딪힌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뭐냐면 얘 자체를 노출이라고 그래. 노출. 사고 왜 났어? 손해 왜 있어? 위험 왜 해?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자체가 밖으로 나왔잖아. 집에 있었으면 사고 안 났잖아. 보니까 그래 일단 노출이 되니까 위험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 노출. 그러니까 영어 별로 안 쓰는 저 익스포저라고 해요. 익스포저. 노출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를 위험으로 볼래? 노출을. 아니야. 그게 아니고 비가 왔잖아. 눈이 왔잖아. 천둥이 쳤잖아. 바람이 불었잖아. 그 자체. 걔를 손일, 페릴이라고 그래. 페릴. 손인. 뒤에 나와요. 그냥 손인으로 하자. 됐죠? 손인. 미끄러운 거. 아니야. 비가 와도 예를 들어 비가 살짝 왔어. 그러면 여름 같은데 빨리 마르잖아. 그게 아니고 여기. 그럼 만약에 아스팔트는 비 와도 괜찮잖아요. 저걸로 하자 그냥. 이렇게 흙이잖아. 흙.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 만약에 도로가 배수가 잘 되고 그랬으면 비가 와도 손인이 뭐라고 해도 요거 미끄럽지만 않았으면 사고가 안 났잖아. 그렇잖아. 위험한 상태를 그냥 위험한 상태 요거 미끄러진 도로, 젖은 도로 그걸로 보자. 걔를 해저드. 위험한 상태를 해저드라고 해요. 유명한 거예요. 해저드. 됐죠? 해저드. 요거 그러니까 해저드, 해자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해저드. 골프장에서 그걸 얘기했어요. 골프장에서 공을 쳤는데 어디를 가? 졸로 가면 해저드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물 같은데 물이나 벙커 이런 데 빠지면 해저드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위험한 상태다 너 그거예요. 그래서 요 미끄러운 거를 위태 그냥 해저드 위태
아니야. 비가 오거나 노출이 됐거나 미끄러졌거나 사고만 안 났으면 되잖아. 이 사고 난 자체를 위험이라 할 거야. 이걸 로스. 손해. 요거가 위험이다. 그러면 위험을 딱 봤더니, 익스포저가 있고, 손인이 페릴이 있고, 해저드가 있고, 로스가 있네. 구성이. 근데 우리는 보험에서 얘기하는 위험한 상태는 뭐예요? 얘를 위태를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부르자. 그게 가깝다. 그러니까 요 개념만 보면 되겠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개념 딱 잡을 때, 차가 있는데 미끄러운 데서 쭉 가서 미끄러워서 부딪혔네. 그랬을 때 요게 노출돼가지고 비가 왔다. 걔가 손인이고 미끄러운 상태가 해저드라는 표현을 쓰고 사고 나서 손해가 입었다. 이걸 로스, 손해라 표현을 하자.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외울 건 아니에요.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자, 첫 번째. 노출이래. 익스포저. 미래의 불확실성이 그거 인해요. 결과는 손해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익 가능성 포함되어 있다. 그렇구나. 사전적 의미는 위험한 상태의 노출. 노출 나왔어요. 노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존재가 자산, 배상 이런 게 있고 보험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는 대상, 즉 보험의 목적을 말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차, 제 붕붕이 차 그 자체 노출됐네. 걔가 안 나왔으면 위험이 없잖아요. 손해가 없잖아요. 나오니까 손해다. 노출. 두 번째 이제 해저드. 발음은 똑같아요. 해저드는 위험성을 만들어내고 증가시키는 상태.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태 위태. 위험한 상태 위태. 상태 위태. 그걸 해저드라. 넌 해저드에 빠졌다. 위험한 상태다. 그렇죠? 그걸 위험으로 보자. 그래서 얘를 또 나눴어. 너 위험한 상태인데 이걸 좀 나눴어.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가 미끄러웠잖아. 그런 거 물리적으로 도로가 미끄럽다. 그걸 물리적 위태. 물리적인 해저드. 그렇죠? 이제 해저드라는 얘기는 알잖아요. 위태 안 쓰고 해저드로 쓸게 그냥.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 해저드다. 그러니까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 해저드다. 아니야. 위험한 상태는 예를 들어서 그 위험한 데 있잖아요. 주유소 같은 데에서 이거 주유하고 있는데 담배 피고 있어. 꽁초박 버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위험한 상태. 아니면 그거 있어. 그 전기선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선이 이렇게 삐리삐리 하는데 공장 같은데 거기서 물 청소해. 근데 내가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야, 위험해 하지 마. 근데 나 보험에 들었네? 불 나면은 보험 처리 받는데 돈 받는데 야, 마음대로 해. 그 뭐야? 방관적. 그죠? 그 도덕적 위태는 뭐냐면 보험 사기. 이것도 위험한 상태잖아요. 보험 사기. 위험한 상태. 해저드.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물리적 위태, 물리적 해저드는 뭐냐면 손실의 발생 가능성, 빈도나 손실의 규모, 심도 나왔네 또. 증가시키는 물리적 조건을 말한다. 됐죠? 이해돼요, 이거? 미끄러운 도로, 건물의 안전설비, 미비, 주유소의 일화성 물질 방치 이런 게 그 상태, 현상이잖아요. 그냥 환경. 이거를 물리적인 위태라 한다. 다음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별표를 치고 싶은데. 치고 싶은 만큼 쳐봐요. 이건 계속 나와요. 우리 앞에서 끝에까지 도덕적 위태. 딴 데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도덕적 위태 많이 나와요. 모랄 해저드 들어봤죠? 모랄 해저드. 자, 도덕적 위태.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뭐라 그랬죠? 제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보험 사기 써요. 그냥 보험 사기. 고의적으로 유발 내지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정신적 등을 말한다. 방화, 보험 사기 이런 것들. 자, 개인의 성향, 사고 이력, 재무 상태 이런 해서 자, 공제 조합 해서 요거 다 배울 거예요. 일부러 내가 뭐 사고로 내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부러 사고 내서 100만 원을 받는데 디덕터블이 뭐냐면
공제 빼고 자기 부담금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디덕터블을 50만 원 하는 거야. 사고당 50만 원 깎어. 더 올릴까? 90만 원이라고 해요. 사고 나면 90만 원 빼고 준대. 그러면 여러분 보험 사기 해요, 안 해? 안 하지. 안 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 디덕터블이나 코인서런스, 공동보험 같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아니면 반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비율만 우리 건강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 여러분들이 돈 내잖아요. 만약에 3,000원 내잖아요. 보험료 여러분들 치료비가 3,000원이 아니에요. 10,000원인데 7,000원은 국가에서 내주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내고 3,000원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이거 공동보험 조항. 근데 요 조항을 이제 뒤에서 또 할 거예요. 너도 하고 나도 같이 하자. 그리고 웨이팅 유예기간. 암보험 지금은 없어졌어요. 암보험. 옛날에 암보험 딱 들으면 첫날부터 보장 안 해요.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줘요. 대부분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첫날부터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3개월 후에,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런 보험 있어요. 간병보험 이런 것들 그런 게 두고 그 제외조항. 아 이건 안 해줄 거야. 너 이건 안 해줄 거야. 이건 안 해줄 거야. 그런 것들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보다 도덕적 유태. 다음 중 개인의 성향, 이령, 재부 상태. 그러니까 부보가 뭐냐면 보험을 들어줄 거냐 말아줄 거냐 결정하는 것은 뭐냐. 1번 피지컬, 그러니까 개인적 해저드, 모랄 해저드, 모랄이 해저드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리갈 해저드, 리갈 법무, 법 그런 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모르면 이거 찍으면 돼요. 얘네는 미끄러운 돌 바로 나오잖아요. 물리죠. 자, 정신적 위태는 뭐냐면, 정신적 해저드는 뭐냐면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사장이야. 근데 내 직원들이 뭐 물로 청소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만약에 전선이나 이런 게 이제 물에 추적하면 불나잖아요. 보험을 안 들었으면 얘가 물 조금만 해도 야야 잠깐만 이러잖아요. 불나면 어떻게 해? 남은 손해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난 보험 들었으니까 만약에 보험 들으면 네가 다치거나 말거나 네가 감전돼서 쓰러지거나 말거나 산재보험 처리하면 되잖아. 불나잖아. 화재보험 처리하면 되잖아. 그죠? 방관적인 입장을 한다. 손해를 막으려고 안 하고 방관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해저드다. 위험한 상태다. 그러나 모랄이. 아까 모랄? 한 글자 차인데 얘는 봐봐요. MORAL이죠. MORAL E가 있네. 요거 E. 그렇죠? 그럼 모랄이 E가 있어요. 얘는 방관적. 그러니까 도덕적 위태는 E가 없죠. 모랄 해저드. 얘는 모랄이 E가 있어요. 모랄이 해저드. 그죠? 부주의나 무관심처럼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개인적인 정신 상태. 사업장의 안전사고, 인화물질, 흡연 이런 것들이 있다. 됐죠? 이제 구분해야 돼요. 지금 우리 3개를 했어요. 첫 번째 물리적인 해저드 아니면 정신적인 거, 방관적인 거. 그리고 몇 개 또 있어요. 이제 법 이런 것들. 법 그러니까 네가 니갈이라고 그래. 네가 이제 법. 그러니까 촉법 소녀 있잖아. 촉법 소녀. 걔 같은 경우도 나 법에서 나 처벌 안 받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술 먹고 발로 차고 막 그러잖아요. 처벌을 못 하니까. 촉법 소녀 막 이런 것들. 텔레비도 많이 나왔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 우리는 요거 제일 중요한 건 요거. 모랄 해저드. 됐죠? 자, 다음. 이제 페릴. 예. 손해의 원인. 비가 왔잖아요. 비 때문에. 태풍이 불었죠. 태풍 때문에. 지진 때문에. 지진. 그래서 만약 지진, 화재, 도난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 위험해서 뭐냐? 첫 번째 노출이다, 해저드다, 페릴이다, 노스다 이렇게 했을 때 맞춰야 돼요. 손실의 원인이다, 자체다. 지진, 화재, 도난, 질병 그 자체.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얘 때문에. 손실의 원인이 얘 때문이잖아. 얘를 손해로 보자, 위험으로 보자.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다 해도 미끄럽거나 아프거나 그래도 손실이 없어. 그러면 이걸 위험으로 보자. 그냥 손실. 그래서 가치의 하락, 보험에서 말하는 로스랑 경제적 손실 또는 금전적인 손실을 말한다. 됐죠?
그래서 총 위험을 구분하는데 위험은 이렇게 있네. 딱 봤더니 처음에 노출, 자동차가 붕붕이가 나온 거, 노출된 거. 아니야. 사고 원진, 이 미끄러운 상태 있잖아요. 비가 와서 미끄러운 도로. 그걸 상태라 그랬잖아. 해저드. 얘가 위험이다. 아니야. 그 비가 왔잖아. 태풍이 불었잖아. 지진이 났잖아. 그 자체, 걔가 위험한 거다. 아니야. 위험한 거는 사고 났잖아. 손실이 났잖아. 그러니까 손실 자체로 보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험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그냥 해저드 있잖아요. 그걸 위험이라고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되시죠? 요거는 이제 관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